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농촌 지역 초등학교는 학교 시간이 되어도 아이들이 갈 만한 학원이나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양한 전문 자격을 갖춘 귀농인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사설학원 부럽지 않은 든든한 방과 후 돌봄 학교 현장을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서남로에 위치한 선마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학교 수업을 마친 금천초등학교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규칙을 익히고 몸을 움직이는 놀이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공을 옮기고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멀리 도시까지 나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양질의 체육 수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는 강사는 청도로 이주해온 귀농 귀촌인입니다. 중등 체육 정교사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청도에 들어온 지 3년 차 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체육기간제 교사이기도 하고 교원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에 좋은 기회를 얻고자 이제 체육 수업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전공을 살려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랑 놀이 체육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도의 방과 후 돌봄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귀농 귀촌인 강사들에게 안정적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하교 시간에 맞춰 2시간 동안 체육 외에도 기초 학력을 잡아주는 수학과 영어, 정서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글짓기와 미술 수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대학교 강사 출신의 미술 전문가부터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귀농 귀촌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강료와 교재비가 전액 무료이고 간식까지 제공되면서 한창 바쁜 청년 농부의 자녀나 다문화 가정 등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돌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체험 농장과 연계해 공동체가 함께하는 야외 화합 활동과 농장 체험까지 책임집니다. 수학할 때는 수학 문제지도 풀고 또 시기도 해서 좋고요. 글쓰기는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그림 미술 시간에는 그림 그리고 작품을 가져가서 되게 좋아요. 오늘 체육 수업은 맛있는 간식도 나오고 놀고 장애물 넘기도 하고 해서 재밌어요. 국가 공모 예산으로 귀농 귀촌인의 우수한 역량을 발굴해 농촌의 미래를 키워가는 청도군. 화려한 경력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귀농 귀촌인들이 텅 비어가던 시골 마을의 방과 후를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지난 1년간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가 갈등을 키우고 위기를 방치해 패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기본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집권 여당을 만들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정당특별위원회와 영남발전특별위원회 등을 활성화해 민주당이 영남에서도 신뢰받는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주시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이동통신 3사 등과 고치령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치령 1호는 이동통신 음영지역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와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곳으로 통신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국 2곳과 약 2.4km 구간의 광 케이블, 전력 공급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주의 대표 전통 빵 브랜드인 이상복 명가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경주에 60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주시는 15일 이상복 명가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범인 주식회사 상복명가원과 건천농공단지 신규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상복명가원은 오는 12월까지 건천농공단지에 신규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해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연간 5명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건립으로 이상복 경주빵과 계피빵, 찰보리빵 등 대표 제품의 생산량도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연간 4천만 개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청송군 의회가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과 주요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군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핵심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계획, 지역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골프 연습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도 심의해 제도 개선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심상희우 의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 주관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대구 경북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항과 철도역 등 광역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외래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함께 선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와 경북은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2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을 투입해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 안동, 경주, 포항을 잇는 관광교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역 수요 응답형 DRT를 도입하고 관광교통 통합 예약 결제 플랫폼과 관광패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국제공항과 안동을 잇는 직행 노선이 새로 마련돼 환승 부담이 줄고 관광객 이동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도가 문경시를 찾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문경 쌍용계곡 물놀이 관리지역과 지난해 다슬기 채취 중 익수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지역 예찰과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 농안면 화산 1, 2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상황을 살피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내수면 안전지킴이 422명을 배치하고 다슬기 채취 지역 등 사고 우려 지역에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야외 작업자 예찰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을 지원받는 84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폐합 이후 교육 환경에 대해 학생은 5점 만점에 평균 4.17점, 학부모는 3.95점 등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관계와 종합 만족도에서, 학부모는 지원시설과 자녀의 교육관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통합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67.7%, 학부모 64.9%로 다른 항목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의견에서는 통학 버스 노선과 운행시간 조정, 통학 안전 확보 등 통학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체험활동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설 개선을 마친 단호 샌드파크가 16일부터 일부 개장합니다. 안동시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족구장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농구장을 미니 파크 골프장과 잔디 광장으로 바꾸고 캠핑 데크도 대형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캠핑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 주요 시설을 먼저 개방합니다. 재개장에 앞서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는데 단호 샌드파크 누리집을 통해 예약 시스템을 개방하고 7월 16일부터는 8월 2형분까지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9월 2형분부터는 매월 말 오후 9시에 예약 시스템이 개방됩니다. 안동시는 예약 시스템 운영과 시설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남은 시설 개선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해 휴양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들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경북에서는 지난 12일 첫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 소식은 있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태울 듯 내려쬐는 햇볕. 잠시만 걸어도 얼굴이 땀으로 덮입니다. 낮 시간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11일 대구 최고 기온은 37.3도, 경주 37.4도를 보였고 강원 강릉은 12일 36.2도, 경북 포항은 13일 36.7도 등 찜통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산에서는 지난달 새로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입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논과 밭, 산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과 고령층의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폭염과 호우 등 위험 기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험 기상이 예상될 때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거나 중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개의 고기압입니다. 지표에서 약 5km 안팎의 중하층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상층 약 10에서 15km 부근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 위에 또 다른 이불을 덮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기상청은 14일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영주시와 안정농협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용 냉방조끼를 지원했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농업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라오스 출신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냉방조끼 40벌을 전달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교육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종합문화복지타운 야외 바닥분수를 오는 8월 23일까지 운영합니다. 바닥분수는 휴무 없이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기상 상황이나 기온 변화에 따라 운영 기간과 가동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송읍 종합문화복지타운에는 바닥분수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기구 7종과 파라솔, 이동식 탈의실 등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청송군은 운영기간 동안 매주 한 차례 이상 용수를 교체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15일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2026 K-인문 페스타 아이디어 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0여 명이 참가했고 학생들은 AI 시대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주제로 한 강연과 인문 해커톤, AI 윤리 강연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 생성형 AI와 VR, XR 체험, 고민 나눔 우체통 등
10여 개의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학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지역의 인문정신 문화자산을 연계해 미래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제11대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협의회 부회장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입니다. 총회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교섭 대표교육청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을 선정하고 관련 교섭단을 구성해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 상반기 방문객이 185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화 촬영지와 찻사발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결과입니다. 시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청사 주차장을 확장하고 제2주차장 일대 보행로와 버스 승강장, 공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실내 휴식 공간도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남 지역 매장들도 잇따라 폐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경남 마산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현지의 일부 임대 매장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건물은 전막간만 감돌고 있습니다. 마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분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손님이 많이 없어졌죠.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업을 이어오던 창원점과 거제점마저 운영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불 꺼진 마트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홈플러스를 많이 왔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미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온 지역사회는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제는 법원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오는 2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MBK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통해서 이런 먹튀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한 게 중요하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경남 지역 직고용 노동자 5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